저희 9번째 주제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죠. 자, 급변하는 조기 대선 지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인데요.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1위는 29%의 이재명 대표고요. 자, 한동훈 대표 11%, 조국 대표 4%, 오세훈 3, 홍준표 3, 김동연 3. 자, 뒤에 1%대의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이거는 뭐 아직까지 먼 이야기입니다. 언제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르고요. 현재의 어떤 당 지지세나 또 정부의 지지율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표차로 낙선을 했고 사실은 대통령이 될 뻔했던 정치인 아닙니까? 그 당시 득표율이 45%를 훌쩍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론조사에서조차 지금 3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어떤 다른 후보 간의 1대1 구도가 짜여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만큼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께서 이른바 vote against,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투표로 그 대선 구도를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 점을 보여주는 여론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표. 예, 여기서 갤럽이 조사하는 건 재밌게 보여야 할 지점이 있어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갤럽이 어떻게 묻냐면은 전화 받는 분한테 여러분은 지금 받으신 선생님은 누가 장래 정치 지도자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생각 나오는 대로 나옵니다. 예. 그럼 이게 이슈 미디어 반응도 하고 직접 연동됩니다. 예. 최근 한 2, 3주 동안 누가 가장 많이 미디어에 부각됐고 뉴스에 나왔는가. 이게 직접 반영되는 게 갤럽 주관식 조사의 특징입니다. 예. 따라서 놓고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름들의 면면이 최근에 굉장히 2, 3주 동안 핫하게 떠올랐고 더더군다나 지금 요 조사가 계엄 이후 국면이었죠. 예, 그러네요. 그게 반영됐다는 특성을 갖고 봐주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숫자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당연히 야권에서는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을 다른 후보는 누가 있을까? 아마 이분을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 속에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전 대변인, 김경수 지사하고 친하시죠? 아니 뭐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만.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물론 이 계엄령 선포 이후에 급거 귀국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결국 이렇게 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인가? 대선이 빨리 치러지겠네? 나도 사면복권 됐으니까 나도 출마할 수 있겠네? 혹시 이런 뜻인가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왜 들어오셨는지 이렇게 들어오신 귀국 소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이 민주주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변동성이 커졌고 또 위기의 상황이다 이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급거 귀국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사안이 45년 만에 처음 보는 사안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계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이 만들어졌고 그 계엄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때 빨리 한국에 귀국해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제가 그 귀국한 입장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는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더 크게 파일을 넓혀갈 보완제들의 성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도 지금 무슨 뭐 소위 얘기하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 지금의 한국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밖에서 봤을 때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뭐 사면복권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거의 댓글 조작 혐의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또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과연 대선에 나온다면 또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권에는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차제의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네. 자, 오세훈 시장 3%에 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삼총리, 삼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뭐 이 시장, 뭐 원희룡 전 장관 포함해서 또 원일 장관 뭐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지지율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은 상태예요.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시계가 매우 빨라졌잖아요. 예.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이 두 분은 예상을 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대선이 이제 2027년 3월이니까 그렇죠. 그 전에 6월까지 7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7, 8월 몸을 푼 다음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치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형에서는 이 시기를 놓고 정말 자기들이 얼만큼 빌드업해서 상품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빨리 이번에 그 대통령 이번 계엄 사태 나자마자 시도지사들 모아가지고 그렇죠. 빨리 입장 발표하고 거국민가 예. 조성하고 얘기한 것도 리더십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정치 시계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이 두 분은 어찌 보면은 그만두고 나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 시기가 이분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경우에 2026년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날짜를 맞추는 그런 가능성까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조기 탄핵을 외치고 더 빠른 대선을 원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죠. 오늘도 어떻게 한동훈 대표 어떻게 내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 사실상 탄핵 사태가 아니냐. 더 혼란 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 당신도 사퇴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늘 똑같은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동훈 대표를 향한 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는 소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